비트코인은 어제 저녁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바이낸스 달러 차트 기준으로 38,414달러,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5,132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나온 고점은 2023년도 이후 최고점 자리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했던 지금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분이 나와 줄 거다, 혹은 이제부터는 조정일 거다, 두 가지로 이제부터 의견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그 중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에도 초점을 두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부터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가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한다면 나는 준비 못했는데 알트들은 이미 올라오고 있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그리고 비트갱서 무료 텔레그램에서 전달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까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 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 그 고점이 저는 마지막일 가능성을 높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 단 바이낸스발 이슈를 통해서 추세를 무너뜨린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알트가 오르는 화려한 불장을 기대하는 건 아직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무작정 매수하는 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건 이번에 나온 상승이 저는 완벽한 비트의 고점을 만들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시는 텔레그램하고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우선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저항받았던 지금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를 따라 붙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 돌파 뒤에 따라 붙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이게 좀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장에서 비트가 하락하는데 반대로 매수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듯이, 사실 지금 업비트만 보더라도 부자인 건 팩트인데 현금화를 이야기하는 건 환영받지 못하는 브리핑인 건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매수랑 매도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저는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그 장세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전략이 없다면 작은 파도가 흔들리는 그 파도 구간에서 분명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상승한다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비트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붙는 코인들을 우리가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비트가 하락한데도 버티는 알트들, 혹은 비트가 하락하는데도 강하게 반등하는 코인들을 추세를 역행하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와주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메인 주제가 알트코인입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은 적게는 플러스 50%, 많게는 플러스 100%,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2배에서 3배 이상, 그 이상을 보였던 알트코인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 알트코인장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정말 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봤던 인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소수였던 이유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상승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불장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를 떠올립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10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100개가 전부 다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023년도의 장은 2022년도에서 2021년도랑은 많이 다른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상승장과 지금 상승장이 다른 이유는 과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이후에 코인 회사에서 호재를 터뜨리면서 그 호재를 통해서 상승분을 계속해서 알트 부장을 만들어 왔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없는 유동성에서 유동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자발트를 우선적으로 펌핑시키고 자발트를 통해서 유동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동성이 들어오니 호재 발표는커녕 각종 코인 회사들은 입을 꾹 닫고 바이낸스에서 선물 시장 상장 공지가 나오면서 알트들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때 유동성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코인에서 메인넷 공지만 나와도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200%는 정말 좋게 상승을 하던 그 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알트들을 먼저 펌핑시키고 비트를 고점에 올려놓으니까 이제서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괜히 많이를 떠들고 있습니다. ETF 승인 이후의 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삭제하고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자, 내년이 2024년도인데 내년에는 반감기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을 거고 미국의 대선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2023년도랑 내년에 있을 2024년도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얘는 정말 반감기라는 호재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랑 미국 대선을 통해서 다시 또 시장의 유동성을 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대한 그 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겪어볼 수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나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예측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건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23년도이고 지금의 장을 먼저 대응을 해야 내년에는 사실 2024년도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그냥 진짜 이때는 눈 감고 아무거나 매수해도 다 수익 날 수 있는 그 장이 나올 겁니다. 가끔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이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은 2023년도 지금에 대한 그 장의 분석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이 상당히 좀 복잡한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장이 쉬운 장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업비트를 봤을 때도 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분위기는 정말 한순간에 바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브리핑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는 상승이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나온 이 고점 자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온 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비트코인의 고점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 차트 이렇게 네 가지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의 고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도미너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2022년도 9월달부터 계속해서 지금부터 상승했던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을 한 번도 하단부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의 추세가 가장 좋다고 알 수 있는데 결국 2022년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건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다시 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자리에서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무너지는 재료는 ETF에 대한 그 재료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큰 추세를 지금 도미넌스가 상승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좀 묶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묶여 있다면 비트코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어제 사실상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 이 최근에 나왔던 고점 자리를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2141달러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7일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세 전환 그리고 최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자리부터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까지도 충분히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이더리움의 추세 전환이 나온 자리다. 원화 차트로는 이미 이더리움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은 나와주었지만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2141달러 지금의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 자리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일봉상 고점 자리를 높여주면서 RSI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해당 자리에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하락하는 그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이고 제가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비중에 대해서는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전체 비중에서 추가적으로 25% 정도는 매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매도에 대해서는 유튜브 멤버십에 좀 더 자세하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사실 디테일한 매매 관점에 대해서는 멤버십에 먼저 공유를 드렸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가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는 유튜브 멤버십에 먼저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더 도미너스입니다. 테더 도미너스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디커플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 도미너스가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고 테더 도미너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내려갈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이 차트 안에서는 복잡한 수많은 파동의 형태를 그려주고는 있지만 이 차트를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채널을 형성해주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 도미너스는 지금의 채널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채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면 하락 채널을 만들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면 또 다른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증시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은 이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단부를 뚫고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을 테스트하는 움직임,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와줬습니다. 결국 지금에서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이 상승분은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어제 나온 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고점 갱신을 한 번 더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지만 이더리움은 고점 갱신을 하지 못했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하단부의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더리움도 고점을 돌파하고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어주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저점을 한 번 더 낮춰주면서 이 차례에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어주는 그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하락에서 이 고점, 이 자리를 갱신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이 상승은 대략 플러스 20에서 21% 구간의 그 상승 구간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테더 도미넌스가 이만큼 상승을 한다는 건 이만큼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준다라는 건데, 자, 마이너스 20%만큼 비트코인에만 하락이 나와준다면, 자, 고점 자리를 조금 더 갱신한 자리에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오면은, 자, 이 자리가 7월달에 나왔던 고점 자리랑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RSI가 따라붙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환경은 만들어진 게 첫 번째로 나와주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역시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를 깨지 않았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차트를 만드는 구간에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간을 먹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제일 중요한 게 알트코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제가 11월 20일 비트갱스터 무료 텔레그램방에서도 사실 솔라나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솔라나 추세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솔라나가 주도하는 그 장세로 봐야 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솔라나가 무너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차트를 다시 좀 더 크게 놓고 봤을 때, 자, 2020년도랑 2021년도 거의 대불장, 거의 모든 차트가 올랐던 지금의 장세를 제외하고는, 자, 이때 구간에서는 에이다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더리움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에이다가 주도하는 장세가 나왔었고, 자, 그 다음 구간은 뭐였습니까? NFT에 정말 N자만 붙었다 하면은 무조건 떡상할 수 있는 그 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장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NFT를 제외하고는 정말 상승분을 보이지도 못했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은 비트코인 약세 장이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과 단기 하락으로 알트코인 장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비트의 상승과 비트의 상승 국면에서는 각각의 알트 상승 장세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은 당장 2023년도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 국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자료들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텐데,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장세를 보면 1월달에는 에토스가 주도한 솔라나 계열 코인들의 상승, 4월달에는 솔라코인이 주도한 자발트의 상승, 7월달은 SEC에서 증권형 코인으로 시비를 걸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대장으로 POW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지금 장은 자발트의 선물 상장 계열 코인들이 대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가 주도한 상승장이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차트에서 비트 상승 대비 알트 상승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2월 30일 비트코인이 최초로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당시 에토스 코인이 플러스 430%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금 보이는 검정색 실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최초로 하방으로 이탈했던 자리가 2월 8일 에토스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 하락, 이후에 고점 갱신을 해줬지만 다시 또 마이너스 23%짜리 하락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말이 있는데, 업비트에 있는 일본 캔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21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대세 상승장에서의 알트 상승은 21선을 따라가
올라가면서 상승장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21년도 7월 달에도 에이다가 200% 상승했던 구간, 그리고 이후에도 디센트럴랜드가 플러스 728% 상승했던 구간에서도 지금의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자, 웨이브 코인도 플러스 675% 반등했었을 때 21선을 딛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 주었었습니다. 그 다음 구간에도 이더리움 클래식 플러스 235% 상승, 도지코인도 플러스 163% 상승, 21선을 딛고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당장 최근의 장을 봤을 때도 스토리지, 하이파이, 스팀 달러, 그리고 솔라나까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최근 장에서도 21선은 여전히 통한다.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가면 솔라나 계열 끝났고 4월, 7월 그리고 현재 장을 봤을 때 3월 10일부터 비트코인이 플러스 55% 상승했던 구간에서 솔라코인이 플러스 273% 상승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자, 지금의 21선을 하방으로 최초로 이탈했던 구간이 4월 17일, 이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8%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6월 15일 SEC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시비를 걸었던 당시에 비트가 플러스 28% 상승분을 보여주었을 때, 이때 당시의 대장코인이었던 비트코인 캐시는 플러스 227% 상승분을 보여주었었고, 이때 역시도 비트코인 캐시 알트 상승장을 주도했던 이 대장코인이 21선을 하방으로 최초에 이탈했던 7월 13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1% 가량의 하락분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구간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비트는 현재까지 플러스 55% 상승분이 나와주었고, 이 구간에서 솔라코인이 9월 12일부터 플러스 289%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밀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떡상 혹은 세대 교체가 나오는 시기. 만약 지금 구간에서 21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세대 교체가 나오는 자리가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나온다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 가량의 하락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의 추세가 깨지면서 알트의 추세도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짤을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데 좀 만들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알트코인이 따라가듯이 결국 이거를 다시 역으로 보면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엮어서 같이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떡상이랑 지금 세대 교체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떡상보다는 이 자리에 좀 초점을 두고서 일부 좀 매수 진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코인 진입 계획에 대해서는 유튜브 멤버십에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유튜브 멤버십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말씀드렸던 자리가 주말에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감기에 걸려서 좀 말씀드리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듣는데 불편하셨다면 좀 양해의 말씀을 좀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좀 전달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감기 걸리지 않게 주말 따뜻하게 좀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